청동오리가 물 위에서 창공으로 힘찬 출발합니다. 나가는 것이죠.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제426강입니다. 오늘은 나갈 출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의 관련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중심자로 사용되는 날출자입니다. 날출자는 나간다는 뜻도 있고 나타나는 뜻도 있습니다. 이 날출자는 쌍날철자와 입 벌릴 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쌍날철자는 싹이 나다는 것이죠. 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 벌릴 갑자는 위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날출자는 입 벌린 땅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싹이 땅속에서 밖으로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나간다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향하여 가는 것을 말합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배하여 싹이 되어 밖으로 나오는 것을 표현하는 게 날출자인 것입니다. 날출자는 그림처럼 땅속에 있던 씨앗이 밖으로 올라오는 새싹의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싹이 땅속에서 밖으로 올라오는 모양인 것이죠. 오늘 공부할 글자의 중심자는 이 날출자입니다. 날출자의 사용어로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출어람은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을 비유하는 말이죠. 또 출발이라고 할 때나 출세라고 할 때도 날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날출자를 중심으로 하는 첫 번째 관련자는 옹졸할 졸자입니다. 이 옹졸할 졸자는 옹졸하다는 뜻도 있고 서툴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옹졸할 졸자는 손수변의 날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적극적 행동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갈 출자는 나가다는 뜻이죠. 그래서 옹졸할 졸자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은 옹졸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는 행동은 옹졸한 처신이라는 것이죠. 옹졸하다는 것은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은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다투게 되면 그 상황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리면 그 상황이 정리되지 않죠.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기보다는 천천히 상황을 파가여 제대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는 행동은 옹졸한 처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옹졸할 졸자입니다. 결장부라는 말이 있죠. 결장부는 도량이 높지 못하고 겁이 많은 사람을 표현합니다. 또 옹졸하다고 할 때나 졸렬하다고 할 때 옹졸할 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날출자를 중심으로 하는 두 번째 관련자는 구필굴자입니다. 이 구필굴자는 굽히다는 뜻도 있고 굽다는 뜻도 있죠. 이 구필굴자는 주검시자와 날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주검시자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날출자는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필굴자는 죽음으로 나가면 굽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 앞에서 허리를 굽힐 만큼 나약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귀환들이 찾아와서 총으로 위협을 하게 되면 그림처럼 이렇게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리를 굽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허리를 굽힐 만큼 나약해집니다. 허리를 굽힐 뿐만 아니라 마음도 굽히게 되는 것이죠. 구필굴자는 죽음으로 나가면 굽힌다는 것으로서 죽음 앞에서 허리를 굽힐 만큼 나약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죠. 백절불굴은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굴복이라는 말에서나 굴욕이라는 말에서 구필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팔굴자입니다. 이 팔굴자는 파다는 것이죠. 파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팔굴자는 손수변의 구필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적극적 행동을 말하죠. 구필굴자는 굽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필굴자는 두 번째 관련자였죠. 내부에 날출자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굴자는 땅을 팔 때는 적극적으로 허리를 굽힌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파려고 삽질을 하게 되면 열심히 허리를 굽히게 되는 것이죠. 팔굴자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땅을 파게 되면 자연스레 허리를 굽히게 됩니다. 땅을 깊이 팔수록 열심히 허리를 굽혀야 되는 것이죠. 땅을 팔 때는 적극적으로 허리를 굽힌다는 것으로서 땅을 파려고 삽질을 하면 열심히 허리를 굽히게 되는 것을 팔굴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말을 한자로 임갈굴정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또한 굴착이라는 말에서나 발굴이라고 할 때 팔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굴굴자입니다. 이 굴굴자는 굴을 의미하지요. 동굴을 의미합니다. 이 굴굴자는 구멍혈자와 구필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구멍혈자는 구멍을 말합니다. 구덩이를 말하죠. 또 구필굴자는 굽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굴자는 구멍에서 몸을 굽히는 곳이 굴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멍 안에서 몸을 굽히고 있어야 하는 곳이
굴이라는 것이죠. 관광지로 조성된 대단히 큰 굴들이 있습니다. 그런 굴에 들어갈 때는 구태여 허리를 굽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만나는 자연의 동굴에서는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죠. 굴에 들어가게 되면 허리를 굽힌다는 게 굴굴자의 표현입니다. 구멍 안에서 몸을 굽히고 있어야 하는 곳이 굴이라는 것이죠. 교토 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토 삼굴은 교활한 토끼는 굴을 3개나 파 놓는다는 뜻으로서 교묘한 꾀로 재난을 피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대안이 여러 개 있을 때 교토 삼굴이라고 합니다. 또 동굴이라고 할 때나 토굴이라고 할 때도 굴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5번째 관련자는 물리칠 출자입니다. 물리칠 출자는 물리치다는 것이죠. 내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칠 출자는 거물 흑자와 날 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거물 흑자는 검다는 것으로서 부정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날 출자는 나간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물리칠 출자는 물리치게 되면 검게 나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서 내쫓기게 되면 부정적 상황으로 나가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토사구팽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실컷 써먹고 필요가 없게 되면 내쫓게 됩니다. 아주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어떤 범죄에 연루시키든지 인간성이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쫓아버리는 것이죠. 물리칠 출자는 공동체에서 내쫓기게 되면 부정적 상황으로 나가게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권상추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상추척은 열심히 일하는 자는 상을 주고 게으른 자는 내쫓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출당이 있죠. 당에서 내쫓는 것을 출당이라고 합니다. 방출 있죠. 대개 운동선수들을 그 구단에서 내쫓을 때 방출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내쫓을 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심자로 사용된 날출자입니다. 이 날출자는 새싹이 땅속에서 밖으로 올라오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로는 옹졸할 졸자가 있었습니다. 옹졸할 졸자는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는 행동은 옹졸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차분히 정리하지 않고 서둘러 정리해버리는 것은 옹졸하다는 것이죠. 굴굴자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허리를 굽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굴자는 땅을 파게 되면 열심히 허리를 굽히게 된다는 것이죠. 땅을 파면서 허리 굽히는 그 동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굴굴자도 있죠. 굴굴자는 구멍 안에서 몸을 굽히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굴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글자는 내쫓을 출자입니다. 이 내쫓을 출자는 부정적 상황에서 나가는 것이 쫓겨나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쫓겨나게 되면 그의 평가가 아주 나빠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출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요약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나갈 때마다 행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